안녕하세요. 뇌균형연구소 장원우입니다. 오늘부터는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이의 뇌가 건강하지 않게 하는 원인을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미국 아이오와 주립 아동병원에 컨퍼런스인에서 갈 일이 있었는데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 교수의 농장 겸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도심에서 차를 타고 한 10여 분을 지나자마자 정말로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옥수수 농장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오와주가 감자와 옥수수의 대량 재배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기계로 대량 재배되고 수확될 음식들은 마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사람이 다 먹기보다는 대부분 공장식 축산업을 위한 사료 공급으로 쓰이겠지만, 문제는 공장식 농업에 사용되는 막대한 화학 비료와 그리고 농약으로 저희가 먹는 먹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일 품종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작물을 오래 재배하게 되면 다음에 그 땅에는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뿐더러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작물은 외형은 건강하고 문제없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작물 안의 영양소들이 충분치 않고요. 농약 또한 대량으로 잔류하게 되는 거죠.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육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좁은 축사에서 대량의 가축들 공장식으로 키우다 보니 배설물과 같은 오염도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가축들은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는 어류 양식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장식 농업을 통해 재배되는 작물은 우선적으로 가공식품들의 재료가 됩니다. 우유와 콩으로 만든 조제 분유와 콩고기를 포함한 각종 콩 가공식품, 소세지, 어묵, 두부 등도 포함되는데, 가공 과정에서 원재료에 함유되어 있던 영양분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제조사에서는 필수 비타민 무기질을 첨가하고 비타민 D 혹은 칼슘 강화라고 포장해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듯 소비자들을 현혹하게 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 같지만 가공식품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되도록이면 피해라고 보통 추천을 하고요. 가공식품들이 진정한 영양소는 여전히 모자란 상태에서 칼로리만 보충해 주게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환경 독소들은 몸에 축적되어 면역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천식이나 아토피와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암, 만성 질환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경 독성 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인식장애,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생식작용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욕감퇴와 대사성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 독소 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GMO입니다. 즉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문제인 거죠. 국내에서는 유전자 제조와 표시를 정확하게 한 제품을 찾기도 어렵지만, 더욱이 큰 문제는요, 난 GMO라고 해서 즉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명명된 제품들도 법률이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GMO가 어느 정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누적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유기농이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된 국산 밀이나 콩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과연 유전자 제조와 GMO에서 이들이 안전할까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반드시 그렇다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탕무의 95%나 옥수수의 88%, 콩의 94%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재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자급률이 24%대로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령 우리 밀로 만든 음식과 우리 옥수수로 만든 과자,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 등도 국산 농작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종자든 씨든 결과적으로는 수입식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도 마찬가지지만 땅도 수입 종자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오염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실상 통계적인 연구조사에서는 불과 2000년 전의 순수한 유전자 공유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우리 밀, 우리 콩 설령 유기농이나 할지라도 GMO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GMO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 번째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 섭취량은 세계 1위입니다. 콩 자체가 안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식용유, 두부, 간장, 된장 등은 대부분 이 GMO 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유명 수입 브랜드의 분유에도 42%에서 한 60% 정도의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은 농부들의 손과 다리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며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를 먹으며 자란 돼지의 위장관은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동물들의 조산율을 급증시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서 제초제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검출되기도 하고요. 글리포세이트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크론병과 같이 장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일반 아동들도요.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초제에 들어가는 글리세포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환경 오염의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 장애를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 거의 대부분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정보를 핵심 요약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의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요.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